우주, 이 광활한 용토는 무한하고 놀랍고 비범한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천체 현상은 웅장합니다. 매 순간 마법이 작동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이 그토록 매혹적인 이유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광대한 우주는 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매일 밤 눈앞에 펼쳐지는 이 숭고한 그림에 매료된 사람들은 항상 그 기원에 대한 열쇠를 찾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를 움직인 이 열정은 많은 신념을 낳았습니다. 관측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우주와 우주가 품고 있는 비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매력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부분이 매력적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우리는 이 천체 현상에 끌립니다. 우리는 하늘이 완벽하게 맑은 아름다운 여름밤에 이러한 천체를 감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출발점 지구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것 같습니다. 감각적인 풍경, 다양한 관습과 문화, 수천 장의 동식물을 모두 발견하려면 1001번의 여행이 필요하다면 이 놀랍고 특별한 여행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바로 우주입니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가득한 여러분은 이러한 우주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여행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세상과 삶과 우주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찬 이곳저곳을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원, 정체성, 우주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수수께끼가 남을 수도 있으며 우주의 모든 천상의 마법을 보존하기 위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모두 즐거운 여행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지구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봅시다. 이 모든 천체들이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우주는 정말 거대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광활함의 한가운데에 있는 미미한 먼지 알갱이에 불과할까요? 우주는 친절할까요? 아니면 적대적이고 위험할까요? 어떤 천체가 우주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이 작은 세상은 어떻게 우리 머리 위 중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창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세기 동안이나 지칠 줄 모르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워린 왕자는 만족스러운 대답이 없는 질문은 절대 남기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로 향하는 길을 따라 직접 눈으로 그 광활함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주, 어느 지점에서 대기권의 경계를 넘어 우주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0km, 즉 집에서 차로 1시간만 가면 우주의 문에 있는 우주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 뒤의 지구는 다양한 파란색과 떠있는 하얀 구름으로 거대하고 장엄하게 보입니다. 조금 더 멀어지면 우주 한가운데서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돌 하나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달입니다. 이 여행의 첫 번째 정거장이 될 것입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수십 년 전인 1969년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달에 발을 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우주 비행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거의 매일 밤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구의 한쪽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가깝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의 40만 킬로미터가 우리를 집에서 분리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38만 4,400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지구 둘레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평균 시속 100km의 속도로 자동차를 이용하면 집에서 달에 도착하는데 3,844시간, 즉 160일이 걸립니다. 믿기지 않는 거리지만 우리의 눈은 여전히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시간과 거리라는 개념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정말 믿을 수 없고 초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 개념들은 이해를 넘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
믿기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들은 우리의 우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거대하며 엄청나게 불균형적인 거대한 전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결국 무한대 한가운데 있는 작은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달로 돌아가서 달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밝혀야 할 신비가 남아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자연 위성인 달이 지구 주위를 평화롭게 공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크레이터가 눈에 띄나요? 운석과 소행성과의 충돌로 인해 생긴 결과물입니다. 왼쪽에는 몇 년 전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우주 비행사의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반사경의 잔해가 있습니다. 달 탐사 임무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그의 동료들은 아폴로 임무 중 달에 설치한 명판 덕분에 달에 발을 디디는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9년 7월, 지구에서 온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구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천체에서 인간의 흔적을 발견하고 우리 언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나요?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와 인간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천체를 바라보며 여전히 집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달에 있습니다. 이 바위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가져온 이 암석들은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이 분석하기 위해 지구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달에 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달은 폭발 후 강렬한 열을 겪었습니다. 달은 마침내 지구의 작은 일부가 된 것입니다. 40억 년 전, 달은 천체가 달과 충돌했습니다. 그 후 녹아내린 암석의 파편이 하늘에 퍼져 위성이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달은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달은 우리의 전설과 이야기에 영감을 주고 조수의 영향으로 바다의 리듬을 선사합니다. 탐험을 계속하기 전에 인류가 처음으로 달의 땅을 밟았을 때 이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숨막힐 듯 아름다운 지구 경치에 감탄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이 각도에서 지구를 감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인간을 위한 작은 발걸음,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이라는 말이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 이미 탐험한 영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더 멀리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길을 떠나 우주에 숨겨진 또 다른 구석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는 태양계 행성들 중 잘 알려진 행성들에 들르는 시간을 갖지 않고는 여행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그들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신비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우린 충분히 다가갈 것입니다. 현재로서 그들 중 누구도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잠시 멈춰서 그들의 특별함에 감탄하고 이해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시간을 내세요. 관찰하세요. 우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세요. 수십억 개의 빛나는 점들이 우리의 심장 박동의 리듬에 맞춰 우리 주변에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떤 사진이나 그림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법을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세상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 이제 여행을 시작하고 첫 만남을 즐겨보세요. 이곳에서는 태양계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구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많은 자매, 사촌들과 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만큼이나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을 알아볼 수 있나요? 태양에 좀 더 가까이 가보죠. 우리 별 옆에 작은 진주가 보입니다. 수성입니다. 수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수성의 크기는 달과 비슷하며 지름은 약 5,000km입니다. 이곳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영하 183도에서 영상 430도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상상할 수 없으며 위험은 상존합니다. 지구와 달리 달에는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대기가 없습니다. 열은 거실의 창문을 열어두는 것처럼 쉽게 침투하거나 빠져나갑니다. 달처럼 땅이 분화구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40억 년 전에 소행성의 실제 폭격이 사방에서 행성을 강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침식이 작용할 바람도 물도 없습니다. 이러한 충돌의 흔적은 여전히 완벽하게 남아있으며 아마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수성은 텔루르 행성입니다. 즉, 지구나 금성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양측의 별은 정말 별인가요? 아니요. 수천 년 동안 매일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리의 아침과 저녁 별은 다름 아닌 아름다운 금성입니다. 자, 어서 만나러 가볼까요? 보세요. 저기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밝습니다. 이 강렬한 빛은 태양을 덮고 있는 노란 구름이 태양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놀라운 아름다움의 그녀는 더 나은 이름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불러일으킨다면 외모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친절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곧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크기와 중력 등 여러 면에서 지구와 비슷합니다. 지구의 자매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후는 지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저기 보이는 누런 구름에는 치명적인 황산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뚫고 이 행성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 행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공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으며 숨을 쉴 수 없고 억압적이며 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압은 지구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극한의 기온은 500도에서 지속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금성에는 수백 개의 화산이 금성의 길이와 폭을 가르지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산에 먹히고 질식하고 불타버릴 겁니다. 우린 떠나야 합니다. 광활한 우주로 돌아가고 고요하고 조용한 허공 한가운데로 돌아가겠습니다. 눈에 띄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매우 다른 행성입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으며 물과 빛, 산소가 있습니다.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중 5,000개만 확인했는데 이는 우주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많기도 하고 전혀 많지 않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어느 행성도 인간의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살 수 있는 행성은 없습니다. 행성은 적대적이며 생명에 필요한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을 화성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과거 금성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때때로 실에 매달려 있습니다. 보세요. 저기 있습니다. 붉은 행성입니다. 이 특별한 행성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공허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구를 살기 좋게 만드는 동일한 과정이 화성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있는 행성과 지구의 유일한 차이점은 화성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억 년 전에 멈췄습니다. 생명은 많은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회, 운, 운명,
왜 지구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었고 화성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답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자매 행성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행성에서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저 회오리 바람이죠.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토네이도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크기와 전혀 다릅니다. 지구의 토네이도는 훨씬 작지만 이미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 화성의 토네이도가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모든 것이 흑배인 것은 없습니다. 우주는 역설입니다. 이 괴물 같은 토네이도가 위험하다면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토네이도가 탄생하려면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있으려면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성은 공기가 있는 행성입니다. 물도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아니겠죠. 화성의 공기는 우리가 지구에서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중요하며 우리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행성은 여전히 매우 춥고 지구와 달리 태양 광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외선은 매우 강력합니다. 보호 장치가 없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온도는 영하 80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물은 얼음입니다. 대기 중에도 눈만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에서 넓은 범위의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표면에 착륙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새로운 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분 후면 화성에서 첫 일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기 전에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행성은 붉은 색조의 모래로 덮여 있어 빨간색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화성의 색은 토양의 철분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붉은색은 사실 녹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의 대기에 산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모든 철이 어떻게 녹슬 수 있습니까? 대답은 단순히 더 일찍 화성은 증발한 물로 덮여 있었고 이 고대 세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불타는 일몰을 알고 있다면 여기 화성에서의 일몰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조금만 더 높이 보면 우리 행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산이 보입니다. 올림푸스 몬스라고 불립니다. 지름이 거의 600km에 달하고 높이가 21,000m가 넘는 놀라운 산입니다. 이 화성의 유일한 거인은 아닙니다. 파보니스 몬스, 아시아 몬스, 아스크라에우스 몬스와 같은 다른 화산들도 화성의 붉은발 거인 화산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모두 15에서 17,000m 사이의 절정에 이릅니다. 올림푸스 몬은 그중 가장 중요한 몬입니다. 21km. 그것은 에베레스트 산의 3배 이상입니다. 화산은 지구나 금성에서 발견되는 화산보다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행성들은 화성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구에서와 같이 지각판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용암은 특정 지점에 집중되어 있으며 따라서 암석은 불변합니다. 이곳에서 화산이 탄생하면 놀라운 경이로움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 산 어딘가에서 협곡을 보셨을 겁니다. 협곡의 크기는 놀랍습니다. 협곡은 용암이 흐른 흔적이기도 하지만 말라붙은 강에 흐른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 붉은 복도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 절벽의 측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침식의 흔적과 아마도 물이 말라버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체가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구의 어떤 기술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을까요? 지구의 공룡처럼 멸종했을까요? 지구의 디저트나 빙하처럼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가 존재했을까요? 화성에서는 혹독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싸웠을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행성은 너무 춥고 공허해 보입니다.
그러나 올림푸스 몬스가 거의 활동하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이 깨어나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토양에 물이 녹을 것입니다. 그러면 녹은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화성 땅을 걷고 있는 이 작은 나사 로봇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퍼튜니티는 호수나 바다의 흔적을 찾아 지구를 돌아다니며 토양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 황량한 풍경이 언젠가는 생명의 대명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생명에 대해 말하자면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필수 요소에 대해 묻는다면 아마도 물과 공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도 물이나 공기가 필수적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과 빛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태양이 없다면 지구 표면에서 아무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태양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태양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별은 매혹적입니다. 물론 가장 유명한 것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태양은 우리의 빛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숭배해왔습니다. 태양의 빛은 매우 강렬해서 너무 세게 쳐다보면 눈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그런 현상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최면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매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혹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리듬을 부여하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물과 산소가 필요하지만 열과 빛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태양 덕분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을 비추는 달도 없이 어둡고 강렬하고 깊은 곳에서 잠시 동안 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삶, 모든 인류와 미래 세대의 삶이 이 별에 달려 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별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여기서부터 20년이 걸립니다. 우주는 이와 같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은 서로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지구는 태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끔 구름 뒤에 숨어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지만 매일 하늘에 떠있는 모습 보는데 익숙하다면 아마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분명 눈에 띄지만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는 백열가스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5000도에 가깝습니다. 이 극한의 온도는 우주의 본질적인 현상 중 하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열은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은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매초 수천 톤의 물질이 변형됩니다. 이 에너지는 지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발산하는 열과 빛이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지구에서 태양은 랜드마크이자 축복이기도 합니다. 태양의 빛과 온기가 없다면 혼돈이 있을 것입니다. 태양에는 안심할 수 있고 거의 위안이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양에 대한 개념은 지구에서만 가능합니다. 태양에 가까이 다가간다면 태양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태양 표면에서는 수천 번의 폭발이 일어나며 천문학에서 태양 흑점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태양 흑점은 빛의 호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백열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및 전기 활동이 매우 강합니다. 폭발 소리를 들었나요?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섭고 동시에 특별합니다. 바로 태양 플레어입니다. 그것은 전기가스 분출입니다. 이 제트의 열은 매우 강합니다. 우주를 통과하는 치명적인 방사선을 거부합니다. 우린 엄폐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의 방사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 폭염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바다처럼 보입니다. 파도가 수면 위를 일렁이죠. 하지만 우리의 해적와는 달리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태양은 별이며 우주의 모든 별과 마찬가지로 생명순환의 일부입니다.
별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태양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십억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은 여전히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을 밝히기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행성 옆에서 여러분은 매우 작게 느껴질 겁니다. 목성은 지구의 거의 11배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부피가 너무 커서 지구와 같은 지구 1300개를 담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성의 뱃속에 지구와 같은 공 1300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믿기지 않으시나요? 바로 이 순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대한 행성을 우리 눈으로 직접 발견할 때 마법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행성의 땅에 착륙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눈에서 이런 열망과 호기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착륙하면 영원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 주위를 계속 맴돌아야 합니다. 이 흰색과 갈색 띠가 흥미롭습니다. 이 밴드의 기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밴드가 숭고하다면 많은 예술가들이 순수 예술로서 아름답다고 묘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위험할 정도로 악마의 적입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매우 빠르게 자전합니다. 이로 인해 격렬한 바람과 지속적인 돌풍이 발생합니다. 이 구름은 우리 발 바로 아래 목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띠 모양의 구름을 만들고 형성하고 모델링합니다. 저기 붉은 반점만 해도 지구보다 3배나 큽니다. 소용돌이의 형태를 볼 때 이 지점은 300년 동안 지속되어 엄청난 격렬한 폭풍을 일으킵니다. 목성의 이 구석에서는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었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의 숨결에 의해 이 행성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고요한 구름 아래에는 하늘을 뒤덮는 강렬한 번개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전기 아크는 우리의 깨달은 지구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놀라운 폭력입니다. 잠시 자리를 옮기죠. 목성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바로 자연위성입니다. 지구에 위성이 하나뿐이라면 목성에는 79개가 있습니다. 이 79개 중 4개가 특히 흥미롭습니다. 갈릴리 위성입니다. 여기 가니메데가 있고 여기 칼리스토가 있습니다. 목성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저기 유로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가서 이오 근처에서 멈춰봅시다. 이 위성은 방금 전에 우리가 걸었던 달의 땅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먼지가 많고 회색빛이 돌고 바람도 없고 소음도 없고 거의 평화로웠던 지구의 중력 주변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에서는 색이 더 선명하고 지면의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겉모습만 믿지 마세요. 저 아래에서 보이는 것은 녹은 암석입니다. 유황이 이 특별한 달에 강렬한 색상을 부여합니다. 사방에 보이는 제트기는 화산과 유황 제트기입니다. 이들은 유황 칵테일을 최대 100km 상공까지 투사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표면이 폭발할 뿐입니다. 우리는 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목성의 모든 달이 그렇게 위험하고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로파에 잠시 착륙하겠습니다. 지구에서 6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8억 킬로미터가 우리 별과 우리를 분리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얼음입니다.
목성, 위성 양쪽의 지면에 능선을 형성하는 많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유로파는 독특합니다. 일종의 거대한 남극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여기서 삶이 가능한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음 아래에 액체물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의 존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얼음을 뚫고 샘플을 만들고 원소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핵이 얼었다면 박테리아와 미세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얼음은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의 물 위에 떠 있을 것입니다. 목성의 인력이 핵의 마찰을 일으켜 열을 발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얼음 껍질 아래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알아내려면 얼음 맨틀에 뚫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는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러한 여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성은 앞으로도 한동안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이 행성과 그 고리는 최연소자부터 최고령자까지 모두에게 하늘의 아이콘입니다. 매혹적입니다. 우리 은하계 한가운데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중독성 있고 짜릿한 그 아름다움은 언제나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반지는 이 작은 매력을 더합니다. 다른 행성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목성과 같은 이 거대한 행성은 가스공입니다. 당신은 그 땅에 착륙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성은 우리 하늘에 깃털이 있는 것과 같은 우주에 있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의심할 여지 없이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 고리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에 주의를 기울이셨나요? 그 크기는 엄청납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어렵지 않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가 천문학적이라면 그다지 두껍지도 않고 수백 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멋지게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특히 토성의 위성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타이탄입니다. 우리가 이 고리의 뛰어난 아름다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면 그녀를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중 한 명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이탄은 우리가 잠시 머물러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위성에 대기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까? 구름, 바다, 심지어 빛까지 보입니다. 지구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잠시라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 호수와 강을 보시길 바랍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마세요. 우주의 겉모습을 절대 믿지 마세요.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그 사실을 간직하세요. 이 청록색 물이 다이빙을 하고 싶게 만든다면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 예쁜 파란색은 물이 아니라 액체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곳에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원소들이 상황을 바꿀지도 모르죠. 이제 타이탄에서 벗어나자 토성의 궤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길 보세요. 여기서 우리 행성을 볼 수 있습니다. 별처럼 보이는 이 밝은 점이요. 이 인상적인 허공에서 가장 완전한 공허함 속에서 천왕성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멀어 보입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이 행성이 우리와 같은 태양계의 일부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아름다운 링으로 매혹적입니다. 차갑고 적대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 거대한 공을 승화시킵니다. 저 멀리 해왕성이 보입니다. 해왕성은 생수의 샘의 신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허한 바닷속에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곳은 또다시 격렬한 폭풍의 징후입니다. 폭풍이라고 하면 지구상에서 경험한 것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속은 시속 1500km에 육박합니다. 위성인 트리톤도 마찬가지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표면을 보면 간헐천이 보이시나요? 그 크기 때문에 놓칠 수는 없습니다. 간헐천이 인상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을려진 구름을 투사합니다. 이 위성의 완전한 파괴가 임박한 것처럼 모든 것이 언제든지 깨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 표면에서 이 악마적인 동요가 발생합니까? 이 달은 해왕성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주위에 중력이 있지만 반대 방향입니다. 한마디로 반항적인 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해왕성의 위성에 대한 압력은 엄청납니다. 언젠가 그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태양계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수백만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주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는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경계를 너머에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발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우리의 두뇌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000만 킬로미터, 이 거리를 인간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합리적인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것이 불균형해집니다. 이제부터 킬로미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끝없는 숫자 시퀀스는 더 이상 길이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광년 단위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용어는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1광년은 100억 킬로미터를 나타냅니다. 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빛이 1년 걸립니다. 우리가 수년에 대해 말하더라도 이 측정 단위 덕분에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우리는 무한에 들어갑니다. 우주의 광대함은 이제부터 모든 감각을 앗아갑니다. 주변에 이렇게 많은 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이 360도 뷰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검은 캔버스에 점점이 박힌 빛의 점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잃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요정 먼지에 불과하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마법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주는 정말 놀랐습니다. 수십억 마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별들이 각각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같은 행성에는 위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모델은 독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모든 구석에 수십억 번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지구와 쌍둥이처럼 생긴 행성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조 마일 떨어진 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외계 생명체들은 우주의 반대편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다음 태양계로 가려면 현재 우주 왕복선을 타고 15만 년을 여행해야 합니다. 알파 센터 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 옆에 다른 두 개의 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태양입니다. 그들의 중력계는 매우 강합니다. 한 별은 다른 별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그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것은 회전 속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웃 시스템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주의 규모에선 매우 가깝지만 우리의 기술적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언젠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르죠. 저 멀리 저 별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빛나는 먼지를 보세요. 꼭 가봐야 합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엡실론 데리던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가까이 가기 위해 10광년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이 먼지고리 한가운데서 이 별을 공전하는 암석과 얼음 파편들이 모여 행성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지, 이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마치 사랑의 퍼레이드처럼 바위들이 이 별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마법이 일어납니다.
중력, 인력, 회전 속도, 이 모든 4개 변수가 창조에 유리합니다. 여기저기서 보이는 혜성은 생명을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유기물로 가득 찬 혜성은 언젠가 지구와 같은 행성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이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우리 자신의 시스템을 더 잘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이 별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태양계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나이에 별을 만나려면 다시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천문학적인 속도로 우리는 이제 지구에서 20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눈앞에 글리제 581이 있습니다. 붉은 외성입니다. 글리제 자리에 있는 4개의 행성 중 2개는 항성으로부터 이상적인 거리에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습니다. 이 외계 행성에서 물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20광년 떨어져 있는 평행세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긍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외계 생명체를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외로움은 인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어서 허공 한가운데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별, 행성, 은하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건초 더미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발견은 종종 엄청난 우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에서 1300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혹적이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두뇌로 어떻게 이런 거리를 개념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것 또한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여기, 바로 눈앞에 있는 곳을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 놀라운 빛 현상은 오리온 구름입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 짙은 빛은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점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가스와 먼지가 이 현상의 원인이며 우리를 우주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아직 힘과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이 특별한 구름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 빛의 공이 보이시나요? 먼지와 가스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놀라운 우주의 비전을 감상하는 동안 별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십억 킬로미터의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엄청난 거리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진정한 도약입니다. 이것은 46억 년 전에 우리 태양계에서 일어났던 현상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양이 탄생하고 우주에 미치는 영향으로 지구는 물론 인류 전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빛나는 공은 자석처럼 먼지와 가스를 끌어당깁니다. 그것들을 가열하면 불타는 가스공으로 합쳐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별의 시작이 됩니다. 방출되는 열은 인상적입니다. 온도는 수백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숫자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창조의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열 덕분에 많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 반응이 일어나고 방사선, 에너지, 열을 생성합니다. 이 별의 탄생을 통해 수백만 년 전에 우리 태양을 탄생시킨 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의 부활을 통해 마탱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이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창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의 또 다른 위대한 역설입니다. 지구를 떠나 여기까지 오면 춥고 텅 빈 곳이나 적대적이고 위험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외딴 구석, 창조와 탄생, 시작인 상징인 이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매일 밤 하늘을 관찰할 기회가 생기면 이 놀라운 광경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별의 탄생은 특별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주 전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공에서 새로운 별개의 서문을 조각하려면 수천 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전례 없는 폭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발광 스펙트럼은 시속 2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가스를 투하합니다. 이 프로토스타의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볼 수 있는 이 발광 제트는 가스와 먼지를 수천 킬로미터 이상 밀어냅니다. 주의하세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우주의 혼돈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세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답지 않나요? 이 빛나는 구름은 성운이라고 불리는 것을 형성합니다. 우리 발 바로 밑에 있는 오리온 성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유명한 최신 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이 성운의 사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가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그 사진은 숭고하고 그 감정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1300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는 엄청납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은하수에 있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오리온 성운은 우주의 규모에서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우리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운입니다. 과학자들은 성운이 별의 폭발로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별이 죽으면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매우 격렬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가스, 먼지, 기타 별과 우주 파편이 수십억 킬로미터에 걸쳐 투사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이 죽고 다른 별이 태어납니다. 생명의 순환은 마침내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보편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멀리 지구에서 4,000광년 떨어진 푸른 행성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4,000광년, 별의 잔해를 발견하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할까요? 이 모든 발광 원소는 과거의 잔재입니다. 핵융합으로 별이 소멸한 후 우주에 흩어졌습니다. 다양한 색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보라색은 수소와 헬륨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은 질소와 산소의 잔해입니다. 이 별의 재에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파편에서 우리 별과 지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마침내 이 별은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밀도가 높습니다. 너무 조밀해서 사탕수수만한 작은 부분의 무게가 1톤이 넘습니다. 이 현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물체가 하늘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력, 중력, 우주 현상은 너무 복잡해서 때때로 이해의 한계에 완전히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어떤 현상은 우리를 초월합니다. 이제 별의 탄생과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셨으니 또 다른 현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방문이 없다면 여러분의 우주여행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우주의 기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다음 만남은 지구에서 6,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랩 성운에 있습니다. 방금 떠난 오리온 성운과 비슷한 원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초신성인 별의 잔해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폭발은 약 900년 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1054년에서 1056년 사이에 중국 천문학자에 의해 관측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새로운 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밤낮으로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이후 1928년 에드윈 허블을 비롯한 과학자들에 의해 그 존재와 폭발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수십억 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이 초신성의 잔해의 핵심입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보세요. 저 맥박을 보세요. 박동하는 심장처럼 보입니다. 이 별은 1초에 33번씩 회전하며 맥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펄서입니다. 현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이 현상이 중력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력은 핵의 밀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압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설탕 크기의 펄서 일부 무게가 1이 아니라 수백만 톤에 달합니다. 지름은 겨우 20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질수록 회전 속도는 빨라집니다. 펄스의 리듬에 맞춰 회전하는 두 개의 빔은 대량의 구름, 먼지, 가스를 방출합니다.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끔찍한 광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요? 만약 태양계에 펄스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극도로 강력한 방사선은 주변 수십억 킬로미터에 걸쳐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오리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우주를 관찰할 수 있었고, 여기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수세기 동안 의문이었다면 인간이 풀려고 하는 유일한 수수께끼는 아닙니다. 펄서의 활동은 여전히 매우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직접 눈으로 봐야만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성간 현상 중에서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현상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하에는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5,300만 광년 떨어진 은하 M87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 천체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실루엣을 그리는 빛나는 고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보다 수백만 또는 수십억 배에 더 큽니다. 이 블랙홀의 영역에서는 중력이 매우 강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너무 강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존재인 빛조차도 블랙홀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마치 블랙홀의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체는 어느 정도 정의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블랙홀의 경계입니다. 이 나선은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무섭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블랙홀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특이점, 즉 나선의 중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블랙홀의 깊이가 무한히 작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간, 시간, 물리학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블랙홀을 분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성 블랙홀과 초질량 블랙홀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최신 과학 연구에 따르면 항성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할 때 탄생합니다. 수소를 태우고 더 이상 태울 가스가 없어 더 이상 인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되면 그 중심부가 수소를 빨아들여 블랙홀을 탄생시킵니다. 이 블랙홀은 너무 작아서 달에서 인간 세포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무한히 큰 것과
무한히 작은 것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는 확실히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 은하계로, 우리 태양계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푸른 행성의 안락함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천체가 몇 개 더 있는데 바로 여러분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해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천문학에서 해성은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핵으로 구성된 천체입니다. 그것은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성은 우리 별의 열로 인해 우주에서 끌어오를 정도로 충분히 가까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핵이 녹고 핵에서 증기와 먼지의 실제 간헐천이 나옵니다. 그 뒤를 따르는 하얀 베일이 보입니다. 전설적인 생물의 마법의 머리카락처럼 보입니다. 이 빛나는 흔적은 해성의 얼음핵이 배출한 가스와 먼지입니다. 이 해성의 경우처럼 수백만 킬로미터 이상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 이번에는 소행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천체는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행성은 때때로 소행성이라 불립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소행성이라는 별명은 소행성의 기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소행성은 해성과 마찬가지로 태양계 형성의 잔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성의 일부가 되지 않은 암석의 조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행성은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주요 소행성 떼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소행성들이 모두 똑같아 보이지 않는 것은 소행성들이 모두 같은 원소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어두운 것은 탄소가 풍부하고 다른 것은 더 가볍고 규산염, 철, 니켈 또는 마그네슘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가장 밝은 것은 대부분 니켈과 철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해성과 소행성은 때때로 인간이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미래의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를 더 잘 이해하고 태양계의 설계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과학자들은 해성에 착륙한 탐사선 필레와 최근에는 소행성에 정착하기 위해 마스코트 탐사선을 설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행성의 궤도를 꺾어 지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소행성에 충돌한 다트 미션 탐사선처럼 우리를 보호하기도 위한 탐사선도 있고 우리를 둘러싼 우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탐사선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 주점 L2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학적 경이로움의 결정체인 이 망원경이 정확히 이 지점에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 지구 시스템에는 중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는 라그랑주 점이라는 5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경우 이것은 귀중한 이점이며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에 대한 위치는 안정적입니다. 제임스 웹의 이미지에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것을 바란다면 인간은 또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이 거대한 영역에 우리만 있을까요? 보이저 1호는 44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며 지구에서 온 메시지가 담긴 디스크를 싣고 230억 킬로미터에 가까운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나사의 보이저 미션의 또 다른 우주선인 보이저 2호도 지구의 이미지와 소리 등 외계인에게 보내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메시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의 생명체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